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상자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자도표는 사분위수, 중위수, 이상점 등의 정보와 함께 데이터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R에서는 박스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상자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상자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150개의 아이리스 꽃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4개의 변수는 아이리스 꽃의 꽃받침의 길이, 폭, 꽃잎의 길이, 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스피시즈 변수는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리스 꽃의 꽃 종류 3가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꽃받침의 폭을 나타내는 세팔.width 변수를 이용해서 상자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박스 플롯 함수에 간단하게 숫자 벡터를 인수로 제공하면 상자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팔.width 데이터를 박스 플롯 함수의 인수로 제공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상자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Y축은 세팔.width를 나타내기 때문에 Y축의 제목을 지정해서 그래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Y축의 제목은 Y립 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제목도 함께 지정해 보겠습니다. 메인 인수에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Y축의 제목과 그래프의 제목을 추가로 지정해서 다시 상자도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자도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세팔.width 변수에 대한 분포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상자가 보이는데요. 상자의 하단부는 첫 번째 4분위수를 나타내고 상자의 상단부는 세 번째 4분위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리했을 때 전체 데이터 집합을 4등분하는 수를 4분위수라고 합니다. 25%에 해당하는 수는 첫 번째 4분위수, 영어로 first quartile, Q1이라고 얘기하고 75%에 해당하는 수는 세 번째 4분위수, 영어로 third quartile, Q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상자의 하단부는 첫 번째 4분위수인 Q1을 나타내고 상자의 상단부는 세 번째 4분위수인 Q3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상자의 길이는 4분위 범위, 즉 Q3에서 Q1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상자 가운데에 굵은 수평선이 보이는데요. 저 굵은 수평선은 중위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자의 바깥쪽으로 점선으로 뻗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상자의 상단과 하단으로부터 뻗어나온 저 선의 끝은 상자 길이 1.5배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이 선을 수염, 영어로 휘스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자와 수염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준다고 해서 상자도표를 상자 수염도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box and whisker plot 이렇게 부르죠. 상자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상자 길이의 1.5배를 벗어나는 값을 이상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는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휘스커 끝을 벗어나는 저 동그라미는 이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자도표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구체적인 수치는 boxplot.stats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xplot.stats 함수에 데이터 벡터를 인수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지정해서 boxplot.stats 함수를 실행하면 상자도표에 담겨있는 정보가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됩니다. 먼저 스탯스 원소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보겠습니다. 모두 5개의 값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5개의 값은 차례대로 첫 번째 것은 아래쪽 수렴 끝의 값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값은 첫 번째 4분위수를, 그리고 세 번째 값은 중위수를, 그리고 네 번째 값은 세 번째 4분위수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값은 위쪽 수렴 끝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N1수에는 표본의 개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개의 케이스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칸프1수에는 중위수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점은 아웃온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의 이상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위쪽 수염이 아래쪽 수염에 비해서 약간 더 깁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은 대체적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도표는 집단별 분포를 나타내는 데도 유용합니다. 박스플롯 함수의 포뮬러 형식으로 인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 즉 아이리스 꽃의 종류를 나타내는 스피시스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꽃 종류별로 상자도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포뮬러 형식으로 틸다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분포를 그릴 숫자형 변수를 지정하고, 틸다의 뒤쪽에는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분포를 그릴 숫자형 변수가 sepal.width이기 때문에 틸다의 왼쪽에는 sepal.width를 지정하고요. 틸다의 오른쪽에는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아이리스 꽃의 종류를 나타내는 스피시즈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사용할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Y축의 제목과 그래프의 제목도 추가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상자도표를 생성을 하면은 이와 같이 3개의 꽃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상자도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도표를 보시면은 세 종류의 아이리스 꽃 간의 뚜렷한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지니카 종은 다른 두 종에 비해서 좀 더 대칭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세토사 종은 위쪽의 수염이 아래쪽의 수염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토사 종에는 하나의 이상점이 존재합니다. 하단을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이상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플롯 함수는 많은 유용한 인수를 제공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수는 박스플롯 함수의 도움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들 중에서 유용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치 인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치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은 중위수를 중심으로 해서 95% 신뢰 구간이 표시가 됩니다. 신뢰 구간은 상자의 양옆에 V 형태의 홈으로 표시가 됩니다. 두 상자 간의 홈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모집단에서 두 집단의 중위수는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자 내부의 색상과 경계선의 색상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자 내부의 색상은 칼 인수에 지정을 하고, 경계선의 색상은 보더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더 인수에 색상을 하나 지정해서 경계선을 색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칼 인수에도 색을 지정해서
세 개의 상자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상자가 있기 때문에 색상을 세 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라스 인수를 이용해서 충 눈금의 텍스트가 표시되는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Y축의 눈금의 텍스트가 축과 평행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읽기 편하게 수평으로 저 축의 눈금을 바꾸기 위해서는 라스 인수의 1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노치 인수, 보더 인수, 라스 인수, 칼 인수까지를 지정을 해서 다시 한번 상자 도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위수 중심으로 95% 신뢰구간이 V 형태의 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의 눈금도 수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상자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상자의 경계선도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X축을 보시면은 세 개의 꽃 종류가 나오고 그 밑에 스피시즈라고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스피시즈라는 설명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럴 경우에 X랩 인수에 이렇게 공백을 지정하게 되면은 X축에 나타나는 스피시즈라는 저 축 제목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즈 인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 세토사, 베르스칼라, 버지니카와 같은 각 상자 아래 표시될 집단의 이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둬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임즈 인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를 대문자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세토사, 베르스칼라, 버지니카를 지정하는데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상자 도표를 생성을 하면은 아까랑 달리 세토사, 베르스칼라, 버지니카가 앞에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 하단에 써있던 스피시즈라는 그 변수명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 상자 도표를 눕혀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축과 Y축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허리젠탈 인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젠탈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X축과 Y축이 서로 바뀐 상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상자 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리젠탈 인수에 true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허리젠탈 인수에 true를 지정하면 X축과 Y축이 바꾸기 때문에 X랩 인수와 Y랩 인수도 거기에 맞춰 갖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Y랩 인수를 X랩 인수로 바꾸고 X랩 인수를 Y랩 인수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상자 도표를 생성을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X축과 Y축이 바뀌어 있는 상자 도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집단 변수의 조합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를 상자 도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상자 도표를 그렸지만은 만약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2개 있다 혹은 3개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집단 변수의 조합에 따른
상자 도표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자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T-CARS 데이터셋에는 32개의 자동차 모델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차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린더를 나타내는 CYL 변수와 변속기 유형을 나타내는 AM 변수를 이용해서 변속기 유형과 실린더 개수의 조합에 따른 연비의 분포를 상자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연비는 MPG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CYL 변수와 AM 변수가 현재 숫자형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범주로 취급하기 위해서 먼저 이 두 개의 변수를 팩터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팩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팩터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린더 변수를 팩터로 변환해서 cyl.factor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실린더는 4기통, 6기통, 8기통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 진수에다가 468을 지정하고요. 레이블 진수에다 4기통, 6기통, 8기통을 나타내는 레이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린더 변수를 팩터로 변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AM 변수도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AM 변수도 변환해서 am.factor라는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am 변수는 0과 1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0은 자동 변속기 유형을 나타내고 1은 수동 변속기 유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벨즈는 0, 1로 지정을 하고요. 0을 나타내는 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오토라고 레이블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은 수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뉴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M 변수도 팩터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박스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상자 도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포뮬러 방식으로 상자 도표를 인수를 지정합니다. 포뮬러 왼쪽에는 분포를 나타내는 연속형 변수인 MPG를 지정하고요. 오른쪽에는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지정하는데 여기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곱하기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두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모든 범주쌍의 조합에 대한 상자 도표가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MT-CARS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상자 도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상자가 지금 생겼습니다. 실린더 유형이 3가지가 있고 변속기 유형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주쌍은 6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6개의 별로 각각 하나씩 상자들이 생긴 그러한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상자는 변속기 유형이 오토이면서 4기통인 자동차 모델에 대한 MPG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래프상에 X축이 보이진 않지만은 변속기 유형이 매뉴얼이면서 4기통인 자동차 모델에 대한 MPG의 분포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속기 유형과 실린더 개수의 조합별로 상자 도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쁘게 상자 도표를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 인수에 상자의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6개의 상자의 색상을 모두 지정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2개의 색상만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색상을 지정하게 되면은 아래 재사용 규칙이 적용돼서 두 색상이 3번 반복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라스 인수에 1을 지정해서 축의 눈금 텍스트가 수평으로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X랩 인수와 Y랩 인수, 메인 인수를 지정해서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상세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색상이 반복 사용되면서 4기통, 6기통, 8기통, 기통별로 두 색상이 오토와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인수를 추가로 지정해서 상자 도표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var with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각 집단의 표본 크기에 비례해서 상자의 폭이 조정이 됩니다. 지금처럼 var with 인수의 true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상자 도표를 생성하면 이처럼 상자의 폭이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 폭을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상자와 다섯 번째 상자의 폭이 다른 상자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자는 4기통 수동 변속기 차량이고 다섯 번째 상자는 8기통 자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차량의 표본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인수를 추가로 더 지정해 보겠습니다. add 인수에는 각 상자의 위치를 벡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상자가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보기 편하도록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4기통, 6기통, 8기통 차량 간의 구분이 잘 드러나도록 동일한 실린더 유형 내에서는 간격을 좁게 하고 다른 실린더 유형 간에는 간격을 넓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add 인수에 상자 간의 간격을 숫자 벡터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은 동일한 실린더 유형 내에는 1의 간격을 갖게 배치가 되고 다른 실린더 유형 간에는 1.5의 간격을 갖도록 배치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칸 공백을 주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앞에 1, 2는 처음 두 개의 상자를 나타내고 이거는 4기통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개는 6기통 차량을 의미하고 마지막 두 개는 8기통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린더 유형 간에는 1의 간격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른 실린더 유형 간에는 1.5의 간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시 박스 플롯 함수를 실행해서 그래프를 생성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창을 생성을 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폭이 10이고 높이가 8인 창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창 위에 막스플랏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출력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X축이 잘 보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4기통과 6기통 차량의 경우에 수동 변속기의 연비가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좋은 반면에 8기통 차량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상자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